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데이터 전처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데이터 분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데이터 전처리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실무에서 데이터들을 끌어왔을 때 거기 안에 이 데이터들이 절대 이제 항상 이렇게 뭐 깨끗하게 오는 게 아니라 더러운 데이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들을 좀 가공해서 이제 예쁘게 모델한테 넣기 전에 예쁘게 가공해 주는 작업 같은 거를 하는 과정을 이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머신러닝 저희가 이제 분석 배웠을 때는 그냥 뭐 별특치랑 중복값 제거하고 뭐 그런 것들을 배웠다면, 이제 머신러닝 개념 안에서 이제 배워보자면은 일단은 그 뭐 데이터 전처리 안에 이제 스케일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스케일링. 그래서 스케일링 안에 이제 또 두 개의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서 노멀리제이션이랑 스탠다다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근데 이게 저희 어제 진단 평가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게 한국말로 하면 정교화랑 정교화랑 표본화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래서 스케일링이 뭐냐 하면은, 이게 스케일링은 그 숫자 크기가 제각각일 때, 전처리할 때 이제 숫자 크기가 막 제각각일 때 이런 스케일링을 사용하는 거고, 이 노멀라이제이션이랑 스탠다드이제이션이 이제 어떻게 다른지 뭐 구하는 방법 같은 거를 쓰세요가 어제 저희가 데이터 분석에서 나온 문제였죠. 그래서 그 노멀리제이션 먼저 보면은, 참고로 저는 이거를 못 썼어요. 왜냐면 나는 이거를 영어로 외웠거든요. 근데 문제가 한국말로 나왔어. 그래서 나는 헷갈려가지고 이게 뭐지 하다 그냥 못 썼습니다. 아무튼 아무튼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이 뭐냐? 얘는 이제 그 일단은 0이랑 1만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이 안에서 뭔가 결과값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0이 최소값, 1이 최대값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이거는 데이터를 다룬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3만이라는 데이터도 있고, 안에 뭐 65만이라는 데이터도 있고, 이제 10만이라는 데이터도 있고, 뭐 이렇게 데이터들이 막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수많은 데이터 안에서 3만이 가장 작은 데이터고 이제 10만이 가장 큰 데이터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얘가 최소값이니까, 3만이라는 데이터 최소값이니까 얘가 0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얘는 10만은 얘가 가장 큰 값이니까 얘가 1이라는 최대값이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뭐냐? 65만은 아니 6만 5천이란 값은 뭐냐? 그래서 이 안에서 얘가 최소값이고 얘가 최대값이니까 이 안에 무언의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대충 봤을 때 얘가 지금 절반 정도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으로 바꾸면은 0.5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정교화 같은 경우는 이런 거고, 정교화 과정은 이렇고, 그리고 그다음에 스탠다르다이제이션, 이거는 또 뭐냐? 이것도 이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0이 약간 평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얘는 이제 수지편차랑 좀 관련된 내용인데, 그 0보다 이제 작으면은 0보다 작으면 음수 마이너스, 0보다 크면은 양수값입니다. 그래서 뭔가 값을 봤는데 이제 0에 뭔가 비슷하게 0에 뭔가 비슷하게 나왔다 이러면은 이제 거의 이 값이 거의 평균 근처에 있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즉 이제 평균이 뭐 한 0이고 표준 편차 1로 본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스탠다라이제이션에서 이제 여기 안에서 이 표준화라는 방법 안에서, 그러니까 데이터 전처리 안에 스케일링 있고 스케일링 안에 스탠다라이제이션 있고, 이 안에 이거를 도와주는 도구가 스탠다라이제이션을 도와주는 도구가 스탠다드 스케일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지금 방금도 코드를 쓰다 왔는데, 코드 쓰다 보면은 얘를 계속 라이브러리에서 불러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뭔가 하다 보면은 얘를 도대체 계속 불렀는데 얘는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이제 하면은, 얘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코드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하는 중인데, 그 안에서 이제 숫자 값을 다루면서 그거를 그 스탠다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해 이제 이런 스탠다드 스케일러라는 도구를 불러내서 하고 있구나라고 내 코드를 쓸 때 과정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보고 이게 지금 데이터 전처리를 하는 과정이구나, 숫자 데이터를 전처리를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어제 이제 코드 관련돼서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또 코드를 보다가 막 X 트레인, X 테스트, 뭐 Y 트레인, Y 테스트,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저 이거 그냥 통째로 외웠거든요. 근데 이 코드가 진짜 계속 나와요. 그냥 거의 약간 국룰이라고 될 정도로 이제 거의 저는 지금 외워놨는데, 그래서 이 코드가 도대체 뭐냐 보면은, 제가 어제 트레인이랑 테스트의 개념에 대해서 오버피팅 관련해가지고 설명할 때 이제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X 트레인, 테스트, Y 트레인, Y 테스트, X 값은 어제 말했죠. 저희가 X 값이 뭐냐, 모델이 추정한 값. 근데 Y라는 값은 실제로 정답 값을 제가 말한다 했죠. 그래서 트레인 테스트 이렇게 각각 붙였는데, 추정한 추정한 값을 데이터 훈련 데이터에 집어넣는 거, 이거는 그걸 모델이 추정한 값을 시험지에 넣는 거, 그거네요.
이게 공부할 때 쓰는 정답지 이런 거고 이거는 이제 시험용 정답지 이런 거네요. 그래서 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델을 돌릴 때 아까 또 오버피팅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제 제가 유튜브에서 설명하다 만 내용 중에 그 그래서 오버피팅이랑 언더피팅이 발생을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제가 어제 강의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을 때 이거는 리띠랑 마소라는 그 규제 모델을 사용해 가지고 조절을 한다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규제 모델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리띠랑 라소라는 모델이 있어요. 저 사실 이거 말고도 이제 몇 개 규제 모델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 두 개밖에 공부를 안 했고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규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과학 적합한지 검증을 하기 위해 쓰는 도구고 얘가 오버핏이 안 나오고 그 모델이 성능이 잘 작동한다 하면은 사실 규제 모델은 그렇게 쓸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서 검증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리찌 같은 경우에 리찌랑 라소의 개념을 한번 봐보자면 일단 리찌는 그 저희가 이제 어제 오버피팅 개념에서 말을 했듯이 그 모델이 너무 학습을 잘해도 문제고 학습을 너무 안 해도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데이터들을 학습하는 그거를 조금 모델을 살짝 눌러주기 위해서 전체적인 개수 자체를 좀 컨트롤하는 전체적인 개수를 좀 줄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오버피팅이 이제 발생을 했을 때 데이터 하나하나 엄청 꼼꼼하게 학습을 잘 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학습 정도를 이제 살짝 눌러주면은 전체적인 그 개수가 이제 학습 그 개수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게 일반화 성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제 약간 금융 관련해서 예시를 드렸듯이 막 A 지점에 있던 고객들이 뭐 연체를 더 많이 한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그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주어진 데이터에 따라서 학습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상한 상관관계를 만드는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리띠를 이제 적용을 해주면은 일반화 성능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말 연태 고객이 높아진 데이터만 조금 더 잘 찾을 수 있게 되고 막 말도 안 되는 상관관계를 찾아내고 엮는 그런 거는 좀 줄어든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띠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개수 자체를 조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라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중요한 개수를 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전체적인 이제 뭐 볼륨을 이제 살짝 다운시킨다는 느낌이면은 얘는 이제 뭐 사람이 이제 한 5명 있으면은 2명 정도의 마이크를 꺼버린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5명이서 같이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은 이제 리찌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모두 5명 다 목소리를 조금 낮추는 그런 느낌이고 라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2명 정도는 그냥 말을 이제 아예 안 하고 3명 정도 같이 노래를 부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안 중요한 이제 이건 이제 뭐 데이터의 결과를 막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 이거는 중요한 개수가 아니다 하는 것만 이제 사람이 이제 그 수기로 빵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를 라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리찌가 L1이고 라쏘가 L2인데 L1의 경우에 이제 특징이 있어요. 얘는 절대값을 사용해서 이제 제가 그 수식까지는 하나하나 수식까지는 하나하나 못 봤는데 일단은 특징과 비교를 말해주면 얘는 이제 절대값을 사용해가지고 그 계산을 하고 얘는 이제 제곱값을 사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사용하든 이제 제곱값을 사용하든 결국에는 이제 둘 다 그 양수로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추가로 설명해야 되는 개념이 알파라는 개념이 또 나오는데 이 알파는 뭐냐? 그러니까 알파라는 게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제가 이거 파라미터 개념도 지금 설명을 안 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알파라는 개념을 쉽게 설명하면은 이제 리찌랑 라소에서 그 개수를 조정한다고 했잖아. 둘 다 이제 개수를 조정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개수를 얼마만큼 줄이냐 그거를 숫자로 표현한 게 알파입니다. 그래서 막 알파가 이제 얘를 그 전체적인 개수를 완전 막 다 죽여 이제 완전 눌러놓고 완전 눌러놓고 싶어 그러면은 알파를 이제 높게 조정을 하는 거고 이제 뭐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알파는 이제 제가 코드에서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숫자값을 넣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알파를 또 어떻게 고르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그래서 오버피팅 발생해서 개수를 조정을 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그러면 개수 조정하려면은 알파 값을 이제 숫자로 넣어가지고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알파 값을 그냥 뭐 어떻게 넣어야 되냐. 근데 이거는 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멋대로 넣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숫자를 넣어보면서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값을 넣어서 시험을 해본다. 이제 여기서 또 발리데이션이랑 크로스 발리데이션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건 그냥 한국말로 하면 검증이랑 교차 검증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여러 번 넣어서 그 값을 이제 여러 값을 넣어가지고 계산 결과값을 보고 이 정도 알파 값이면은 이제 정확한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교차 검증을 여러 번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질문이 하나 나오겠죠. 의문점.
야, 너가 어제 설명할 때, 어제 유튜브 강의에서 설명할 때, 네가 제가 이제 트레이닝이랑 테스트로 문제를 이제 두고 그거를 모델을 학습을 시킨다고 했잖아. 근데 트레이는 이제 여러 번 뭐 할 수 있지만, 야, 네가 테스트는 한 번만, 얘는 한 번만 사용한다며. 근데 여러 값을 어떻게 넣어? 네가 이거 테스트를 한 번만 할 거면 여러 값을 못 넣어서 쓰잖아. 라고 이제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이제 여러 값을 넣어서 시험을 해보려면 테스트가 여러 번 있어야 되잖아요. 얘는 단 한 번만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테스트 자체는 딱 한 번만 쓰는 게 맞고, 대신에 이제 여러 값을 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그러니까 여러 번 놓는 거지. 그 모의고사도 시험지가 이제 시험을 한 번만 딱 볼 수 있는 모의고사인데 모의고사를 한 10번을 봐버려. 그리고 그 모의고사 결과에서 이제 평균 값을 내면은 내 진짜 실력이 나오는 것처럼 이제 테스트를 막 10장을 만들어서 막 여러 번 이제 봐가지고 거기서 이제 적당한 값을 찾아서 적당한 알파 값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모델 성능을 키우는 방법이고, 그래서 알겠어. 그래서 여러 번 넣어가지고 그거를 교차로 검증하는 거 알겠어. 그러면은 그 이제 시험을 막 10번 볼 수도 있지만 막 100번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내가 그거를 직접 이거 100개 점수를 막 다 이렇게 하나하나 보고 어디서 틀렸는지 보고 막 그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결과 뭐 시험 본 거를 도와주는 도구가 여기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리드 서치 CV 이거 부르는 방법이 뭔지 모르겠어. 아무튼 이거를 이 모델을 이 모델이래. 모델이 아니죠. 이 도구를 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도구가 가장 이제 먼저 나와 있었는데 이거 말고도 이제 또 다른 여러 가지 도구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얘가 그래서 그 결과값이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100번 봤다. 그러면 거기서 그것 중에 이제 알파 값을 찾기 위해서 어떤 결과가 이제 가장 뭐 하는지 확인해주고, 그래서 얘는 아무튼 이제 결과를 좀 보기 쉽게 도와주는 결과 자동화 도구 같은 거예요. 그렇고, 어, 하여튼 이렇게 전체적인 과정이 한번 진행이 되고,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할 개념은 파이프라인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는 근데 사실 제가 봤을 그 주강사님이 주신 달로 보면서 파이프라인은 그냥 아직은 뭐 실무에서는 좀 나오긴 하는데 그냥 개념만 좀 알아두고 있으라고 이제 봐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얘는 아까 저희가 그 전처리를 하는 도구가 그 스탠다드 스케일러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사용을 하다 보면 이제 어쨌든가 이제 전처리를 따로따로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데이터가 막 테스트 데이터까지 다 섞여 들어가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막 모델이 그 테스트까지 이제 알면 시험종 모의고사까지 알면 안 되는데 막 그렇게 전처리하면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이제 그런 데이터 누수가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 데이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파이프라인으로 데이터 전처리 모델하고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이제 파이프라인이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막 데이터가 누수돼가지고 막 모델이 이제 학습을 잘 못하고 그런 것들을 방지해주는 역할입니다. 근데 이건 아직까지는 조금 참고만 해도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고 이제 그 저희 그리고 또 코드 치면서 제가 또 봤던 내용 중에 검증하면서 이제 모델하고 검증하면서 모델 성능 저희가 이제 마지막 사제 날에 이제 약간 집중적으로 배웠던 것 중에 모델 성능이 진짜로 좋은지 테스트하는 모델 성능이 이제 진짜로 좋은지 테스트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제가 거기서 나오는 코드 같은 거를 봤는데, 저희가 보통 맨 처음에 이제 프롬 스킬런 해가지고 여기서 모델 가져오고 여기가 이제 프레딕션이 셀렉션 임포트 해서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이렇게 해서 여기 이거를 이제 가져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막 여러 가지 막 X 트레인, Y 트레인, X 트레인, X 테스트 저 지금 코드 그냥 쓰고 있어가지고 틀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Y 트레인, Y 테스트 쓰고 여기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 안에 이제 괄호가 들어가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 그 다음에 코드 XY 들어가고, 이 다음에 이제 테스트 사이즈라는 코드가 나왔거든요. 테스트 사이즈 코드를 뭐 한 20%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랜덤 스테이트라는 것도 이거는 근데 왜 42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코드를 계속 보는데 이거 계속 42로 고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거 아시는 분은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약간 이제 고정 코드 값에서 스클런이라는 모델에서 그 트레인 테스트를 할 때 아까 그 테스트 용지를 넣고 테스트 사이즈라는 게 뭐냐. 그래서 여기서 테스트 사이즈를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제가 이거 코드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막 쓴 거라서. 아무튼 여기서 테스트 사이즈는 그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그 트레인이랑 테스트를 분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그래서 이게 테스트 사이즈로 0.2 넣어놓은 게 테스트 사이즈로 20%로 그 테스트를 빼놓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스트 사이즈를 0.2로 지금 해놨으면 얘는 20%는 테스트를 돌리기 위해 뺀다.
그러면은 다 자동으로 이제 이거를 설정해 놓으면은 트레인은 당연히 이제 트레인 데이터로 가는 건 당연히 80%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80%는 트레인 데이터, 학습용 데이터. 그래서 이거를 설정하기 위해 이 코드가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는 뭐냐? 랜덤 스테이트가 뭔가. 그래서 저도 근데 이거는 사실 왜 42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42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그냥 수치 아무거나 들어가면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 누가 설명 좀 부탁드리고. 그래서 이거는 랜덤 스테이트라는 거는 랜덤 분할 데이터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뭔가 테스트 뭐 데이터가 100%가 있으면은 아까 80%는 학습용 데이터로 하고 20%는 테스트를 돌리기 위해 뺀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데이터를 막 카드 섞듯이 일단은 마구잡이로 섞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무작위로 분할해 주기 위해서 랜덤 스테이트라는 이거 코드를 쓰는데, 이 랜덤 스테이트를 쓰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얘가 일관성 있는 뭐라 해야 되지? 일관성 있게, 그러니까 막 랜덤하게 그렇게 데이터를 섞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중간에 막 완전히 뭐 진짜 100% 랜덤이면은, 제가 지금 예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간단한 예시를 들어서 A라는 값이 뭐 고양이인지 개인지 뭐 다른 동물들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근데 내가 일관성 있게 그거 결과값을 받으려면은 얘가 이제 A라는 값에서 아무튼 어떤 그런 동물이라는 카테고리 그런 결과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A라는 결과값을 받는데 랜덤하게 달라고 했다 해서 막 휴대폰 이런 거 주면 안 되잖아요. 뭔가 이제 일관성이 있는 결과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코드가 이제 어느 정도의 데이터 일관성을 좀 잡아줍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결과를 위해서 쓴다까지 됐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제 발리데이션은 모델 이제 중간 시험 같은 모델 했을 때 중간 시험이고, 크로스 발리데이션은 말 그대로 이제 시험을 여러 번 본다. 여러 번 나눠서 평균 성능을 본다. 그래서 크로스 발리데이션을 도와주는 게 아까 말했던 그리드 서치 CV 결과 자동해주는 그런 거고요. 하여튼 여기까지 됐고, 그래서 코드에서 예를 들어서 스코어, 크로스 이거 저희 수업 시간에 했던 코드인데, X, Y, 뒤에 이제 CV5 이런 게 들어가요. CV가 막 1일 수도 있고 뭐 3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CV5라는 게 아까 데이터를 분할해서 돌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를 5등분을 해서 이제 5번 돌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여튼 제가 준비한 거는 이 정도고요. 지금 쉬는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저는 지금 한 30분 정도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